마지막으로 학습 시 고려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한글, 영문, 띄어쓰기 등은 ASR을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뮤직은 ASR에서 영어 표현인 영어로 삼성뮤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발화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캡슐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표현은 ASR로 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캡슐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디스패치 네임과 얼라이어스는 ASR 결과를 꼭 확인해서 맞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ASR 결과뿐 아니라 자주 사용할 만한 줄임말이나 다른 표현들도 얼라이어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의로 넣을 경우에 실제 캡슐이 배포된 후 캡슐이 정상적으로 호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보캡 생성 시에도 ASR 표현은 기본으로 넣고 추가로 텍스트 입력을 고려하여 그 외 다양한 표현들도 선언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캡슐의 모델링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너무 적은 학습으로는 사용성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10개 이하의 학습이 있는 골은 추가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는 정말 미니멈 기준이고 여러 발화를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안 되는 발화는 보강하여 충분히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캡슐을 서브밋하고 나면 캡슐 인터프리터 트레이닝이라는 서미션 리포트가 뜨는데요. 이 리포트의 어노테이션 카운트에서 각 컨셉별로 얼마나 많은 학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캡슐 인터프리터 트레이닝 리포트의 예시인데요. 어노테이션 카운트 섹션을 보시면 제일 아래 딜리트 이메일이라는 골은 학습이 1개밖에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 개수나 골 모델링에 따라 권장되는 학습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개수가 이렇게 적은 골들은 사용자가 실제 해당 발화를 하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으니 꼭 학습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앱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발화가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포함하여 학습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한국어의 경우 캡슐 인포에 선언한 디스패치 네임이나 얼라이어스에 에서가 붙은 말로 시작하는 발화는 이 디스패치 문구가 제거된 발화가 캡슐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뮤직 캡슐의 디스패치 네임이 삼성뮤직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삼성뮤직에서 드레이크 노래 틀어줘 라고 하면 실제 삼성뮤직에서는 디스패치 문구로 인식이 되고 드레이크 노래 틀어줘 라는 발화만 캡슐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실 때는 앞에 있는 디스패치 문구를 계속 넣어서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쪽 예시처럼 드레이크 노래 틀어줘, 딘 노래 삼성뮤직으로 틀어줘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발화들은 같이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팁은 다양한 조사와 용언의 활용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조사, 을, 를, 에서, 에, 으로, 이랑, 와, 과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용언의 활용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학습해야 합니다. 우측 예시처럼 너무 유사한 발화들을 동사만 살짝 달리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보다는 좌측처럼 근처 맛집 찾아줘, 대구에 있는 맛집들을 보여줘, 주변에 맛집 찾아서 보여줄래? 전주에 맛집 좀 찾아봐 와 같이 다양한 활용형을 사용한 학습을 추천합니다.
조사와 용언도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학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사 동사 활용뿐 아니라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단어 수나 표현도 다양하게 학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어의 파라미터만 계속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로 이루어진 파라미터도 학습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방이역이라는 플레이스 네임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플레이스 네임의 보캡들이 학습되지는 않습니다. 종로 3가역처럼 숫자가 들어간 것, 혹은 죽도 해수욕장처럼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 등 보캡을 보시고 다양한 표현을 여러 가지 골고루 학습해야 합니다. 캡슐 인터프리터 트레이닝 리포트의 레이블드 텍스트 다이버시티 섹션을 보시면 특정 컨셉의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예시에 보시면 첫 번째 서치텀에 홍길동만 9번이 태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중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이름들을 다양하게 옆집 동그리 엄마와 같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이나 영어가 포함된 삼성전자 AS 센터도 사용해서 다양하게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인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캡에 소리, 볼륨, 음량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모든 학습을 소리 하나로만 해두면 나머지 보캡에 있는 단어들도 다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캡에 있더라도 단어 수나 숫자, 영문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오픈 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임 타입은 일부 보캡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엄과 달리 한정된 보캡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이름, 음식 이름 같은 것들이죠. 이 경우에는 보캡에 있는 것들로도 태깅이 되어야 하지만 보캡에 없는 새로운 음식 이름이나 식당 이름이 들어오더라도 잘 태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캡에 없는 말이 매칭이 되도록 하는 것을 오픈 매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잘 태깅이 되기 위해서는 입력한 발화에서 태깅된 값 주변에 어떤 말이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예시에서 질환심관이 푸드네임 보캡에 없더라도 이런 예시들이 학습이 되면 파는 이라는 텍스트 앞에 오는 것은 푸드네임이야 라는 규칙이 학습이 되어 보캡에도 없고 학습에도 없는 새로운 푸드네임이 들어오더라도 태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쯔람신관이 푸드네임 보캡에는 없지만 파는 이로 인해 푸드네임으로 오픈 매치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팁 4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단어수, 영어나 숫자 표현 등이 섞인 말들도 충분히 학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캡에 추가할 수 있는 엔트리 수도 5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보캡에 모든 것을 무작정 다 넣는 것보다는 오픈 매치를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텍스트 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텍스트 타입은 보캡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한테 6시까지 간다고 전화해 라고 메시지 보내줘 와 같은 발화의 경우에는 이 메시지 내용에 대한 파라미터는 보캡 자체를 가질 수가 없죠. 사용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보낼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이럴 경우에 텍스트 타입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여기 예시처럼 을, 를 같은 조사와 라고 같은 주변 텍스트들이 더욱 요구됩니다. 텍스트 타입을 사용할 때는 네임처럼 보캡을 통해 힌트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학습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로를 찾는데도 역시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꾸며주는 말들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예시에서 인당 뒤에 이하로 앞에 프라이스가 위치하면 이 프라이스의 롤은 맥스 프라이스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예시에서는 에서 앞에 로컬리티 네임이 오면 디파트 에어포트고 로 가는 앞에 로컬리티 네임이 오면 어라이벌 에어포트다 라는 관계들이 학습이 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 에서, 로, 이하로 같은 주변 텍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한 예시를 하나 볼 텐데요. 수원 맛집 찾아줘, 족발 맛집 찾아줘, 잠실역 맛집 찾아줘. 다 사용자들이 할 법한 발화들이죠. 하지만 수원은 로컬리티 네임이고 족발은 푸드 네임, 잠실역은 플레이스 네임입니다. 그래서 맛집 앞에 OOV, 보캡에 없는 단어가 오면 어떤 컨셉으로 태깅을 해야 될지 예측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한 컨셉만을 선택하여 OOV로 학습하고 OOV가 오면 해당 컨셉으로 태깅되도록 학습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처럼 로컬리티 네임이나 플레이스 네임은 보캡에 있는 단어들로만 학습을 하고 푸드 네임만 보캡에 없는 단어들로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맛집 앞에 OOV가 오면 푸드 네임으로 태깅이 되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습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캡슐 개발 시 참고하셔서 멋진 캡슐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